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RC 제니박입니다. 이번 달도 어김없이 12월 토익 시험 대비해서 제가 문제풀이, 문제지와 그리고 해설 강의 준비해 보았고요. 이번 여러분 지난번에 요청이 많아서 파트 6까지 한 질문 정도 제가 같이 추가해서 이제 구성해 보았습니다. 자, 지난달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저 아래 링크 있죠. 링크에 있는 거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저희 네이버 카페에서 문제지 다운 받으시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하고 풀어주실 겁니다. 자, 시간은요. 파트 5는 7분 잡으실 거고요. 파트 6는 2분 정도, 이건 맥시멈 2분 잡으실 거고, 나는 조금 고득점을 원한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1분 20초에서 맥시멈 30초까지 잡으신 다음에 문제를 미리 푸시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강의 보실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번 문제는요. 실제 최근 정기시험 기출문제를 학원에서 받은 걸로 제가 준비해 보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문제가 꼭 이번 달에 출제가 안 되더라도 분명히 다음 달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출제가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대비하셔가지고 다음 달 그리고 그 다음 달 시험도 대비할 수 있으시면 좋으시겠습니다. 그럼 1번부터 여러분 문제 풀었던 전제 하에 저는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들어갈게요. 자, ABCD 마찬가지 어김없이 출제가 되고 있는 품사 문제죠. 그렇죠? 자, 품사 문제인지 꼬리 보고 알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실 거고요. 자, 품사 문제 같은 경우는 답이 뭐로 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명사, 형용사, 부사가 주된 정답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품사 문제는 뭐가 정답이다? 그래요. 명사, 형용사, 부사가 정답 유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에부터 다 읽으면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정사, 빈칸, advantage 명사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표시하시면은 한정사, 빈칸, 명사가 있을 때는 뭐가 정답이다. 그래요. 형용사가 정답이기 때문에 형용사를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ABCD 중에 보겠습니다. 자, 형용사인지 알 수 있는 게 그래요. B번에 단어 뒤에 뭐가 있습니까? ly가 있죠. ly 누구 뒤에 붙인다? 그렇죠? 형용사 뒤에 붙이기 때문에 ly 앞에 있는 거 뭐인 거 알 수 있다. 형용사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A번. 되시겠죠, 여러분? A번 의미는요. 확실한. 그래서 확실한 뚜렷한이고요. 확실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라는 문장이 되시겠습니다. 여기서요. 하나만 더요. 파란 색깔로. 자, 시험장에서 혹시라도 여러분 distinct하고 여기에 없지만은 요 단어가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자, distinctive 같은 경우도 지금 ly 앞에 있으니까 뭔가 알 수 있습니까? 그쵸? 형용사인 거 알 수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약간 독특한, 특이한 이런 뉘앙스이기 때문에 요것도 같이 구분해서 같이 외우시면 좋으시겠고요. 사실 시험장에서는 얘보다는 얘가 좀 더 정답 확률이 높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좋습니다. 1번 A번 정리하고요. 다음 문제 2번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번 문제는요. 지금 ABCD 보자마자 사실 품사 문제인데 토익이 낯선 친구들, 토익이 초짜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품사가 요것도 A, B, L, E가 형용사가 될 수 있고 나는 이것도 분사라 그래서 분사도 형용사 기능이니까 들어본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토익 책을 한 번이라도 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나름의 3초 문제인 거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얘기하죠. 토익 시험에 나오는 단어의 출제 패턴이 있다고. 항상 가격이 나올 때는요. 또 그냥 안 나오거든요. 토익은 항상 명사가 있을 때 앞에 수식어가 같이 나오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예를 들면은 가격이 있을 때 affordable price, 적정한 가격 이렇게 나오시거나 reasonable price 하시면은 합리적인 가격 이렇게 가거나 discounted price 하면은 할인된 가격. 자, 그리고 지난달 바로 2019년도 11월달 아니죠. 이번 달 2019년도 12월달 중순 시험에는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attractive price 무슨 뜻입니까? 그쵸? 매력적인 가격. 요거는 잘 나오던 표현은 아니었는데 요번 시험에 바로 2주 전이죠. 12월 중순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고요. 여러분 근데 요거 세 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전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토익 시험은 가격이 있을 때 그냥 가격은 잘 안 나오시고요. 이렇게 적당한 가격, 할인된 가격, 매력적인 가격 그리고 하나만 더요. 경쟁력 있는 가격 해서 competitive 까지 함께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덩어리째 묶어서 암기하시면 이런 문제도 고민하지 않고 몇 번으로 갈 수 있다. B번으로 3초 만에 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됐죠? 자, 좋습니다. 저 3번 갈게요. 자, 3번 문제 여러분 ABCD 어휘 문제 같습니다. 꼼꼼하게 읽어야겠죠? 자, 읽어봅니다. 미스터 루이스는요, was decided, 결정되었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B번, 투자되었습니다. C번, 임명되었습니다. D번, 위치되었습니다. 자, 앞에 사람이 뭐뭐 된다 했을 때, 글쎄요, 어울리지 않는 거네. B번과 D번 좀 어색하겠죠.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A번과 C번 같아요. 자, A번은 미스터 루이스가 봐봐요. 뒤에 운영 매니저로 결정이 되는 것도 한국말은 괜찮죠? 맞죠? 자, C번 갑니다. 매니저로 임명이 되는 것도 괜찮죠? 그러니까 시험장에 갔을 때 이렇게 두 개 중에 헷갈리는 게 항상 문제잖아요. 그쵸, 여러분? 이런 문제를 위해서 평소에 문법 공부를 꼼꼼히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이 문제는 지금 어휘 문제기는 하지만 수동태를 잘 공부했는지 묻는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지금 여기에 비동사가 있죠. 그리고 전부 다 여기에 봐봐요. 비동사가 있고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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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가 있죠. 그 무슨 태가 됩니까? 그럼 맞아요. 비동사 플러스 pp의 수동태가 될 건데 여러분 수동태에 있는 앞에 주어는요. 얘가 원래 뭐였어요? 목적어였죠? 뭐의 목적어였나요? 그쵸? 능동태 동사의 목적어였던 게 앞으로 빠진 거를 영어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쵸? 수동태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decide란 동사 있죠? decide란 동사는 여러분 목적어 자리에 사람 명사는 잘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실을 결정하거나 어떤 행동을 결정을 하는 거지 이 사람을 딱 결정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decide가 목적어에 사람을 취하지 않으니까 이게 decided가 이렇게 비동사 플러스 수동태가 된다 해도 앞에 누가 빠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 명사가 빠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정말 기본이지만 수동태는 목적어가 앞에 있는 거다 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decide를 꼼꼼히 아셔야겠죠. 그래서 A번은 오답이에요. 아시겠나요? 플러스 appoint란 동사는 빨간 색깔 갈까? appoint란 동사 여기다가 쓸게요. appoint란 동사는 목적어에 뭐를 되게 좋아할까요? 사람을 좋아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수동태가 돼서 be appointed가 되면은 앞으로 누가 나온다? 그렇죠? 사람 명사가 빠지게 되겠죠? 정답 그래서 C번이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시험장에 갔을 때 약간 발목을 잡는 한국말에 두 개 다 되는 정확한 문법과 단어의 쓰임을 묻는 문제가 되시겠습니다. 좋아요. 다음 문제 4번 갈게요. ABCD 또 어휘 문제죠. 그쵸? 꼼꼼하게 읽어볼게요. 자, 회사가 즐겼습니다. 무엇을? 판매를. 그쵸? 근데 이거 딱 보자마자 판매기 판매인데 이 판매를 굉장히 즐겨왔다는 거는 당연히 어떤 판매가 돼요? 점점점 올라가는, 증가하는 좋은 뉘앙스의 판매가 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게 A번의 steady, 꾸준한 판매량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볼까요? B번 detailed. 무슨 뜻이에요? 그쵸? 상세한이죠. 요거 같은 경우도 여러분 시험장에서 지금은 오답이지만 정답 잘 나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 시험 2019년 12월 중순 시험에도 파트 6에 정답 나왔던 표현이고요. 디테일드 하면은 이렇게 잘 나오죠. 상세한 정보. 그쵸? 그 다음에 C1은 renewable. renew 자체가 갱신하다기 때문에 renewable은 끝에가 ABA 할 수 있는 의미가 있으니까 renewable은 갱신할 수 있는. 다음 5번 문제 들어가시겠습니다. 자, 요거는 ABCD 보자마자 품사 문제 같지만은 저는 어떤 게 보였냐면은 B번의 earner. 얘 같은 경우는 끝에가 지금 뭐로 끝났어요? 그쵸? ER로 끝나죠. 이렇게 끝에가 ER로 끝나거나 OR로 끝나거나 끝에가 EST로 끝나거나 끝에가 ANT로 끝나는 것들
것들은 뭐가 많이 있는 거 우리 알 수 있습니까? 그쵸? 사람 명사가 많이 있는데 사람 명사는 토익 시험에서 주로 무슨 명사? 맞습니다. 가산 명사로 출제가 되고 그 용법을 묻는 게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쵸? 자, 사람 가산 명사는 단수 형태일 때는 반드시 앞에 뭐를 붙인다? 맞습니다. 어를 붙여야 되는데 지금 B번을 가기에는 앞에 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B를 갈 거면은 여기 앞에서 record high, 기록적으로 높은 요거 앞에 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없기 때문에 여기도 오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일까요? 명사 자리에서 D번이었습니다. 자, earnings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savings, 저축, 그 다음에 belongings, 소지품, findings, 뭐 결과물 이런 것들 여러분 토익 시험 대표적인 ing에 s를 붙이는 일반 명사가 된다는 거 함께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earning 같은 경우는 의미는 수익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record high와 결합해서 기록적으로 높은 수익 이렇게 읽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답 D번이었고요. 마무리하고 6번 갑니다. 여러분 6번은요. A, B, C, D 무슨 문제입니까? 맞습니다. 동사, 어휘 문제가 되겠죠. A, B, C, D 단어를 보기 전에 지금 동사, 어휘 같은 경우는 해석을 함과 동시에 빈칸 뒤에 목적어 유무에 따라서 자동사를 쓸 건지 타동사를 쓸 건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A번의 apply 같은 경우는 요거를 자동사만 알고 있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는데 apply는 자동사도 됩니다. 물론 얘가 많이 나오세요. 무슨 뜻이죠? 그쵸? 지원하다. 그치만은 모두 가능합니까? 그래요. 타동사까지 가능합니다. 타동사일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 뭐 스티커 같은 것을 붙이다. 얼굴에 크림 같은 것을 바르다. 이런 것들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나머지 것 중에 뭐 많이 중요한 거 없고요. 여기서 D번에 feature 가볼게요. feature 같은 경우 여러분 동사죠. 그쵸? 동사인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자, 의미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는 이렇게 많이 알고 있죠. 무엇을 특징으로 하다. 그쵸? 요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지금 빈칸 뒤에 가시면은 very talented cast. 여러분 cast가 뭔가요? 뮤지컬 보러 가시면은 오늘의 캐스트 이런 거 있거든요. 무슨 말이죠? 오늘의 출연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빈칸 뒤에 사람 명사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feature가 뒤에 사람 명사를 데리고 올 때 이렇게 목적어에 사람 명사가 나올 때는요. 보통 어떻게 했냐면은 요 사람이 출연한다. 요 사람이 나온다. 요렇게 읽으시면 해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주어가 누굽니까? 인기 있는 TV 시리즈 요거잖아요. 그쵸? 여기에 매우 재능 있는 캐스트 출연진이 나온다 라고 해석해서 정답을 D번으로 가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feature가 특징으로 하다도 좋지만은 목적어에 사람이 있을 때 요 사람이 출연한다. 이 사람이 나온다. 기억하시면 좀 더 편하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여러분 7번 문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A, B, C, D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명사와만 결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알죠? 절대 앞에 있는 거랑 연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빈칸 뒤에 entire range, 전체 범위 라고 아예 범위가 나와 있고요. 자, 어떤 범위예요? Air Purifying이니까 우리 공기 정화죠. 공기 정화 시스템의 전체 범위라는 범위와 어울릴 수 있는 게 아예 across밖에 없거든요. across 같은 경우는 뒤에 범위가 왔을 때 그 범위 전체에 걸쳐서 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cross와 뒤에 범위가 잘 나온다는 거 확인하시겠고요. across 같은 경우는 뒤에 어떤 뭐 호주 같은 나라 이름도 나와서 호주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네, 8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ABCD 보시면은 품사 문제 같은데요. 지금 빈칸 앞에 has been 이라는 비동사의 현재 완료형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무튼 얘도 뭐가 되는 거죠? 그래요. 비동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동사 뒤에 일반 동사는 못 나오죠.
그쵸? 동사에 s 붙은 단수 동사도 못 나옵니다. 그 나올 수 있는 거는 A번의 pp와 그 다음에 C번의 ing 두 가지가 있을 거고 A를 가면은 수동, C를 가면은 능동, 커스터마이즈는 무슨 뜻이에요? 맞춤화하다란 뜻이죠.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굽니까? 그쵸? 새로운 광고가 주어였고요. designed부터 여기까지는 수식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회사에 의해서 디자인된 이 새로운 광고는 has been A번 맞춤화 될지 C번 맞춤화하는 중일지 능동 수동 광고는 여러분 그쵸 우리가 요청에 의해서 그때그때 맞게 맞춤화가 되겠죠. 광고주에 의해서 맞춤화가 될 거니까 정답 몇 번으로 가면 된다? A번으로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맞춤화 되었고 뭐 하기 위해서 그쵸 회사의 이미지를 다 반영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맞춤화 됐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문제 9번 들어갑니다. 오케이 들어갈게요. 자, 9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A, B, C, D 보니까 약간의 대명사 문제 같은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due to 원인 나오죠? 뭐뭐 때문에. 자, 뭐 때문에? 평소와 같지 않은, 여느 때와 같지 않은 높은 수요 때문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그쵸? 평소에는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떤 특정 시즌이 돼가지고 수요가 막 급증하는 뉘앙스가 되는 거야. 맞죠? 자, 그것 때문에 빈칸 of our long supply. 그쵸? 우리 잔디와 관련된 어떤 공급품들, 물건들 중에 빈칸이 주어네요. 빈칸이 need to be restocked. 그죠? 재고가 다시 채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 뭐예요? 수요가 갑자기 급증해서 물건이 다 나갔으니까 재고를 갖다 채워. 그죠?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ABCD에서 여기서 봤을 때 need가 복수 동사기 때문에 앞에 주어는 복수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들어가셔야 돼요. 자, 이런 문제 어려울 땐 여러분 하나하나 지우셔야 돼요. 자, 거꾸로 가볼까요? D번에 each other. 해석도 이상하죠? 무슨 뜻입니까? 서로, 그쵸, 여러분? 그리고 요거는 포인트가 주어 자리에 안 쓰는 단어예요. 그쵸? 지금 빈칸이 주어기 때문에 D번은 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됐나요? 자, 다음 갑니다. C번에 other. 이러면 other는 그냥 다른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other는 무조건 뒤에 뭐가 와야 돼? 명사가 와야 돼. 그래서 토익을 공부할 때는 other, 다른 이게 아니야. other, 명사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이거죠. A번 some. run supply 중에 몇몇 개. B번 어떤 거. 두 개 중에 해석은 비슷한데 어떤 게 답일까? 여러분 뭐가 답이냐면은 A가 답이에요. A를 가려면은 B를 지울 수 있어야 돼. 자, B가 아닌 이유는 something 같이 끝에가 띵으로 끝나는 거 있죠. 뭐 something도 있고 anything도 있고 everything도 있고 자 이렇게 띵으로 끝나는 거는 뒤에 of 명사가 안 붙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그래서 뒤에 of 명사가 있기 때문에 B번은 오답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답을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오답을 위한 상식을 길러서 아닌 거를 걸러서 정답을 가주는 나름 중상급형 문제가 되시겠죠. 좋습니다. 정답 A번이었고요. 10번 들어갈게요. 자, 10번 문제 여러분 A, B, C, D 또 단어 문제입니다. 그쵸? 앞에부터 읽으면서 단어 정답에 대한 단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회사 전반에 걸친 식사 자리는요. 만들어졌습니다. 장려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또 소셜라이즈 뭐예요? 좀 친해지는 거죠. 친목도모하는 거죠. 누구랑 같이? 그쵸 여러분 지금 단서가 이거네. 회사에서 준비한 식사니까 직원들끼리 친해져라 밖에 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동료들을 칭하는 몇 번이다? D번 정답 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어휘 문제 단서 잡는 거 잘 기억하시면 풀기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 11번 들어갈게요. 네, 다음 문제 11번 들어갑니다. 자, 11번에 ABCD 또 어휘 문제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근데 어휘의 지금 위치가요. 앞에 있는 실험실과 연결되면서 동시에 뒤에 동사가 있기 때문에 동사 앞에 무슨 자리입니까? 그쵸? 주어 자리에 빈칸이 왔죠? 여러분 항상 명사가 주어 자리에 오든 목적어 자리에 오든 뭐랑 결합하셔야 돼요? 동사와 잘 결합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동사가 must complete이죠. 무슨 뜻이에요?
완료해야 된다, 완수해야 된다. 무엇을? 그 과정을. 여러분 그러면은 과정을 완수하는 주어는 사람이 될까요? 사물이 될까요? 그쵸? 사람이 되셔야겠죠. 이런 사고방식이 왜 중요하냐? 이게 문제를 봤을 때 보기를 보니까 사람인 거와 그쵸? personal, 직원들, 사람인 거와 그 다음에 사람이 아닌 걸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는 묻고자 하는 포인트가 사람이게 아니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동사가 must complet이니까 완료하는 주체는 사람이다. 몇 번 정답이다? A번 정답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personal 가시면은 직원들로 읽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실험실 직원들은요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어떤 과정을 이수해야 됩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다음 문제 2번 들어갈게요. 12번. 자, 12번 문제 무슨 문제? 대명사 문제 같은데 요거는 까딱했다가 실수하시면은 접속사가 있고 뒤에 주어 동사니까 A 가야지 오답. 여러분 왜냐면은 they나 we, you, I는 주어 자리에 왔을 때 동사의 수일치가 뭐로 갈까요? 맞아요. 복수형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was가 아니고 뭐가 오셔야 됩니까? were. 현재형은 are.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 그쵸? 이런 기본기가 구멍이 있으면은 이런 문제에서 틀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기본 문제 같지만은 그렇게 기본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A번은 오답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A번 굉장히 함정이었었고 자 그럼 여러분 A를 제외하고 주어 자리에 쓸 수 있는 거는 얘 안 되죠. 몇 번일까요? D번이죠.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왠지 난 모르겠어. C번에 their 얘 있잖아요. 그쵸? there이 보면은 소유 대명사 같다는 거야. 왜 그런데 C번에 there는 소유격이에요. 얘는 항상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명사가 있어야겠죠. 반면에 theirs가 소유 대명사로서 소유 대명사가 뭡니까? 소유격과 플러스 명사를 한 개로 합친 거를 소유 대명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유 대명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어떤 명사가 포함되어 있냐에 따라서 단수 명사가 될 수도 있고요. 복수 명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해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 하지만 지금은 여기서 A번이 무조건 오답이기 때문에 얘를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많은 제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미스터 린 씨랑 미스 존 씨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뭐 했을 때? 걔네 거가. 그리고 걔네 거가 뭘까요? 많은 것 중에 걔네의 제안서가 되겠죠. 걔네의 제안서가 그 많은 것 중에 수락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죠? 경쟁자를 물리치고 우리가 됐다.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좋습니다. 중요한 문제였고요. 13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명사 어휘 문제입니다. 그쵸?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조립 라인이 is not moving.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뉘앙스 같아요. 그쵸? 작동하지 않을 때 언제든지, 작동하지 않을 때마다 It is production managers. 매니저의 빈칸입니다. 뭐 하는 것이? To determine. 알아내는 것이. determine 같은 경우 의미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find out. 알아내다. 두 번째는 decide. 결정하다. 얘가 결정하다 할지 알아내다 할지는 문장을 보고 아셔야겠죠. 지금 목적어가 cause, 원인이기 때문에 원인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원인을 알아내는 게 맞겠죠. 그쵸? 그래서 이 원인을 알아내는 게 매니저의 뭐예요? A번 컨디션, 조건이요. 매니저의 responsibility, 직무예요. 맞죠? 그게 매니저의 할 일이다, 직무다. responsibility, 직무 되시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갑니다. 자, A, B, C, D 전부 다 이것도 명사 어휘죠. 여러분 왜냐면은 명사 어휘가 왜 맞냐면은 실제 시험장에 가셔도 어휘 문제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 명사 어휘 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됩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명사 어휘가 지금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볼게요. A, B, C, D 단어 문제니까 읽어보겠습니다. After, 뭐뭐 이후에죠. much, 많은, 빈칸 이후에 결정되었습니다. that 어떤 것이요? 회사의 피크닉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어디에서? 요 장소에서
그렇다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여러분 after라는 거는 뭐뭐 후이기 때문에 뒤에 어떤 시점이 오죠. 근데 정확히 뭐 우리가 흔한 뭐 작년 이후에 혹은 뭐 회의 이후에 같이 정확한 시점이 없어도 이 명사가 올 때 약간의 시간의 흐름이 있는 뉘앙스가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much deliberation 이게 뭔데요? 심사숙고거든요. 심사숙고하는 건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되죠. after 뒤에는 시간이 소요되는 명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D밖에 갈 수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심사숙고한 후에 마침내 결정이 된 겁니다. 여기에서 뭐 하기로? 피크닉을 열기로. 됐죠? 좋습니다. 다음 문제 15번 마지막 파트 5 들어갑니다. 여러분 ABCD 그래요. 동사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 보시면은 앞에 비동사가 있죠. 그리고 전부 다 지금 PP 형태가 왔죠.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만들어집니까? 그래요. 수동태가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수동태 뒤에는 이렇게 더 명사가 위치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치만 어떤 수동태? 4형식의 수동태와 5형식의 수동태는 뒤에 뭐가 위치할 수 있다? 그쵸? 명사가 위치할 수 있고요. 자, 요거는 문법 용어에서 직접 목적어라고 하죠. 그 다음에 5형식의 수동태 뒤에 있는 명사는 목적격 보어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묻고자 하는 거는 ABCD에서 B번에 award 보이시죠? award가 무슨 뜻입니까? 그쵸? 명사할 때는 상,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동사할 때는 상을 수여하다. 수여한다는 건 어떤 뉘앙스예요? 상을 이렇게 주는 거죠. 주는 게 무슨 동사? 수여 동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award가 수여 동사여서 목적어에 첫 번째 사람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물 목적어 나와서 무슨 뜻이에요? 요 사람에게 요것을 수여해 주다 이렇게 있는 거고 이게 4형식의 수동태가 되면은 여기 앞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was awarded 이렇게 돼서 어떻게 읽으셔야 돼요? 뭐뭐 되다로 가지 말고 4형식의 수동은 받다로 읽으시면 돼요. 받다. 그래서 이 사람이 something을 어떻게 한다? 수여받는다 라는 해석이죠. 정답은 B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지금 4형식의 수동태를 쓸 수 있는 게 뭐니? 라는 거를 묻는 어휘 문제 같지만 문법 문제였습니다. 15번 정답 B번으로 마무리하시고요. 마지막 파트 6 들어가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파트 6입니다. 여러분 파트 6는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일단 지문의 종류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어나운스먼트, 알림 공지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 보통 어떤 새로운 내용이 있을 때 이제 알리는 내용이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새롭게 펼쳐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알고 들어가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항상 제일 첫 문장이 중요하세요. 무조건 첫 문장부터 읽으실 건데 첫 문장을 한번 간단하게 쭉 훑어볼게요. 자, 여기 고유 명사인데 북셀러기 때문에 어떤 책을 파는 서점 같습니다. 그쵸? 자, 요것은요 굉장히 기쁩니다. 알리게 되어서 무엇을? next, 다음에 있을 만남 같은데 누구랑? 어떤 작가죠. 이벤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손님은 누가 되는 겁니까? 요 사람이 되시겠네요. 날짜 같은 거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 날짜가 시제에 대한 단서가 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그쵸? 서점 같은 곳에서 어떤 작가를 초청해서 이 행사가 있을 거라고 서점의 고객님들께 알리는 내용이구나. 그럼 뒤에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언제 행사가 있을 건지, 어디에서 있을 건지, 어떻게 신청 방법이 될 건지, 신청은 무료인지 유료인지 선착순인지 이런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냥 읽지 말고 어떤 내용이 펼쳐지는지를 조목조목하게 요약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파트 6가 됩니다.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그러면은 43번의 보기를 보시면은 이건 사실 파트 5와 같은 유형이죠. 왜냐면은 요거는 대명사고요. 요건 접속사잖아요. 그쵸? 그럼 묻고자 하는 거는 파트 5 공부 잘했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야. 지금 쉼표가 있고 그 안에 문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앞에 있는 미스터 타나카를 수식해주기 위한 무슨 절로 가는 거죠? 맞습니다.
관계절로 가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 관계 대명사가 C랑 D밖에 없죠. 그렇죠? C랑 D 중에서 C는 뒤에 뭐가 나오셔야 돼요? 동사가 나오실 거고 whose는 소유격이니까 뒤에 뭐가 나옵니까? 명사가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뒤에 있는 work는 얘가 동사기 때문에 얘까지 동사일 수 없잖아요. 그 얘는 뭐가 되는 거다? 명사가 되는 거죠. 그럼 몇 번일까요? D번인 거죠. 이런 건 여러분 사실 파트 5와 같은 유형이기 때문에 앞에가 안 된다면 뒤에도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유형이 되시겠습니다. 다음 갈게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 쭉 읽어보니까 44번 문제 가볼까요? 다 해석은 안 할게요. 자, 44번은요. 아주 전형적인 파트 6 문제인데요. 지금 빈칸 뒤에 책이란 명사와 어울리는 거 골라봐 이거죠. 근데 사실 A번 이니셜 최초의 책일지 B번은 소설일지 앞으로 다가오는 책일지 제일 잘 팔린 책일지 여기만 읽으시면 말은 다 돼요. 맞죠? 하지만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어? 이게 이 사람이 오는 게 언제였습니까? 5월 11일 날 온다 그랬죠. 그쵸? 그 다음에 책이 언제 출판되나요? 그래요. 6월 5일 날 출판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책은 앞으로 있을 책이죠. 그러니까 요걸 단서 잡아서 몇 번으로 가는 겁니까? C번으로 가는 겁니다. 파트 6 같은 경우는 말이 다 돼 보일 때는 분명히 무조건 단서가 존재한다는 거 그걸 찾는 거에 치중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45번 들어갈게요. 이런 45번은요. ABCD가 전부 다 뭡니까? 그래요. 문장 채우기죠. 문장 채우기 같은 경우는 뭐가 중요할 거냐면 위치가 되게 중요하세요. 지금 위치를 보시면 여기에 있는데 그 뒤에 문장과는 이렇게 간격이 벌어져 있죠. 그럼 뭐예요? 뒤에 문장과는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문장에서 하고자 하는 말을 잘 요약하셔가지고 그 핵심과 관련된 문장을 같이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앞문장에 가니까 그 이벤트에서 미스터 타나카가 인터뷰 될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평론가 이 사람에 의해서 라는 이 사람이 여기에 와서 뭘 할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빈칸의 정답도 또 뭐 할 건지가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앞에를 그냥 읽는 게 아니고 말하고자 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요약하는 센스가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일까요? A번이거든요. 게다가 also 또한 단서를 주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인터뷰하고 또한 청중들의 질문도 받겠습니다. 라는 정답이었습니다. 정답은 A번. 마지막 146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46번 문제는 ABCD에 지금 타임 price, seat, copy 단어가 나와 있죠. 마찬가지 파트 6의 단어 문제는 뭐에 치중한다? 주변 문장에서 단서 잡는 거에 가장 치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읽으시면 볼게요. 자, 이벤트에 대한 입장이 100명으로 뭡니까? 제한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님들이 예약을 해야겠죠. 당연히 뭘 예약할까요? 그쵸? 가볼게요. A번에 시간을 예약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앞에서 지금 뭐라 그랬어? 100개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좌석이 100개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을 예약하는 게 아니죠. 만약 여러분 A번에 가려면 앞에 뉘앙스가 이 사람이 강연을 할 건데 여러 번의 강연이 있어야 돼요. 여러 개의 강연 중에서 1개, 2개, 3개 시간대를 선택한다는 게 단서가 있어야겠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A번은 오답이었고요. 앞에서 정확하게 100명만 받으니까 내가 자리를 한 게 뭐 해야 돼? 자리 한 개 선점을 해야겠죠. 그래서 몇 번 정답일까요? 맞습니다. C번 정답으로 가는 문제였습니다. 됐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 파트 6까지 모두 마무리하셨고요.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여러분. 저희 이제 제 강의를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난 강의에도 굉장히 많은 노하우와 많은 포인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 모든 강의를 다 보시고서 12월달 시험 대비하시면 좋으시겠고요. 저는 다음 2020년도 1월달에 새로운 강의 가지고서 오도록 하겠습니다.